허비섬 씨가 입을 열었다. 그것 말고도 부자가 되면 폰틀로이 경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하고 싶은가요? 세드릭이 활기차게 말했다. 아주 많아요. 하지만 먼저 메리 아주머니한테 돈을 줘서 브리지트 아줌마한테 갖다 주려고 할 거예요. 브리지트 아줌마는 메리 아줌마 동생인데 아이들이 12명이나 되고 남편은 일자리를 잃었대요. 브리지트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와서 울면 내 사랑은 바구니에 이것저것 담아줘요. 그러면 브리지트 아줌마는 또다시 울면서 아름다운 부인 축복받으실 겁니다 하고 인사해요. 그리고 홉스 아저씨한테는 저를 잊지 않게 시계줄이 달린 시계랑 해포석 담뱃대를 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폐를 열고 싶어요. 허비섬 씨가 소리쳤다. 지폐요? 세드릭은 한껏 흥분해서 설명했다. 공화당 지폐 같은 거요. 횃불이랑 제복이랑 온갖 것들을 남자애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그러고는 다 같이 거리에서 행진 연습을 할 거예요. 제가 부자라면 꼭 해보고 싶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에롤 부인이 들어왔다. 에롤 부인이 허비섬 씨에게 말했다.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사정이 딱한 여인이 찾아왔거든요. 허비섬 씨가 말했다. 이 어린 신사분이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부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뭘 해줄지 말씀하셨답니다. 에롤 부인이 말했다. 브리지트도 세드릭의 친구인데 방금 부엌에서 이야기하고 오는 길입니다. 남편이 류머티즘에 걸려서 무척 힘들어하고 있어요. 세드릭이 큰 의자에서 내려오더니 말했다. 아저씨가 어떤지 물어봐야겠어요. 아저씨는 건강할 때는 되게 좋은 분이세요. 예전에 고맙게도 나무로 칼도 만들어주셨어요. 아저씨는 못하는 게 없어요. 세드릭이 밖으로 뛰어나가자 허비섬 씨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허비섬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에롤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링코트 성을 떠나기 전에 백장님을 잠깐 뵈었는데 백장님이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백장님은 폰틀로이 경이 영국에 오는 것과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폰틀로이 경에게 앞으로 돈과 재미있는 장난감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셨죠.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사주면서 할아버지가 사주는 거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백장님은 이런 일까지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여인을 도와주어서 폰틀로이 경이 기뻐한다면 그렇게 해드려야 백장님도 흐뭇해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허비섬 씨는 백작의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 백작이 한 말은 이랬다. 나는 그 녀석이 바라는 것을 뭐든지 들어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게. 도링코트 백작의 손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똑똑히 가르쳐줘. 마음에 들어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사주게.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그걸 준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라는 걸 말해주란 말이야. 백작이 좋은 뜻에서 돈을 준 것은 전혀 아니었다. 세드릭이 애정이 넘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가 아니었다면 버릇없고 제멋대로 구는 아이로 자랐을지도 모른다. 에롤 부인도 워낙 착해서 나쁜 뜻이 있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에롤 부인은 허비섬 씨의 말을 듣고 자식을 모두 잃은 외롭고 불행한 노인이 어린 손자에게 잘 해주고 싶어하고 사랑과 믿음을 얻고 싶어하는 줄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세드릭이 브리지트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다. 아들에게 찾아온 행운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뿌듯해했다. 에롤 부인의 고운 얼굴에 발그레한 빛이 어렸다. 에롤 부인이 말했다. 백장님은 정말 고마우신 분이군요. 세드릭도 기뻐할 거예요.
그 애는 브리짓트와 마이클을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 받을 만해요. 저도 항상 좀 더 도와주고 싶었어요. 마이클은 건강할 때는 열심히 일했지만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비싼 약과 따뜻한 옷도 사야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해요. 마이클과 브리짓트는 받은 것을 헛되이 쓰지 않을 겁니다. 허비샴 씨는 앙상한 손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커다란 지갑을 꺼냈다. 허비샴 씨의 날카로운 얼굴에 묘한 표정이 어렸다. 세드릭의 첫 번째 바람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면 도린코트 백작이 뭐라고 할지 궁금했다. 그 성질 사납고 속물적이고 자기만 아는 늙은 귀족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허비샴 씨가 말했다. 도린코트 백장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라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군요. 백장님은 어떤 소원도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폰틀로이 경이 바라는 대로 해드리면 백장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폰틀로이 경을 불러주신다면 그 사람들에게 줄 5파운드를 드리겠습니다. 에롤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5파운드면 25달러는 되겠네요.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된 기분일 거예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군요. 허비샴 씨는 메마른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사실입니다. 아드님은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엄청난 힘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에롤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세드릭은 아직 어려요. 아주 어린아이죠.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요? 겁이 날 정도예요. 우리 귀여운 세드릭. 허비샴 씨는 살짝 헛기침을 했다. 에롤 부인의 갈색 눈동자에 상냥하고 수줍은 표정이 떠오르자 허비샴 씨처럼 세상의 때를 많이 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조차 가슴이 찡했다. 허비샴 씨가 말했다. 부인, 오늘 아침에 폰틀로이 경과 이야기를 해보니 다음 도린코트 백장님은 자신 못지않게 남들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긴 하지만 믿음직한 분인 것 같습니다. 에롤 부인은 곧 세드릭을 데리러 갔다. 세드릭은 이렇게 말하며 거실로 들어왔다. 누머티즘열인데 굉장히 아픈 누머티즘이래요. 아줌마가 그러는데 아저씨가 집세 걱정을 해서 누머티즘이 더 심해진대요. 패티는 옷이 없어서 가게에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대요. 거실로 들어올 때 세드릭은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브리짓트 아줌마가 가엾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세드릭이 허비샴 씨에게 말했다. 저를 부르셨다면서요? 브리짓트 아줌마랑 이야기 좀 하다 왔어요. 허비샴 씨는 잠시 세드릭을 내려다보았다. 조금 어색하고 망설여졌다. 에롤 부인의 말대로 세드릭은 아주 어린아이였다. 도린코트 백장님께서는 허비샴 씨는 말을 하다 말고 자기도 모르게 에롤 부인을 힐끔 보았다. 에롤 부인은 갑자기 세드릭 옆에 무릎을 꿇고 보드라운 팔로 세드릭을 껴안았다. 에롤 부인이 말했다. 세드릭, 백장님은 아버지이시고 너희 할아버지란다. 할아버지는 아주 좋은 분이라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가 할아버지를 사랑했으면 하고 바라셔. 할아버지 아들들은 다 세상을 떠났거든. 할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바라신단다. 할아버지는 돈이 많아서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뭐든지 주고 싶어 하셔. 허비샴 씨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쓸 돈을 많이 주셨대. 그러니까 넌 그 돈을 브리짓트 아줌마한테 줘도 돼. 집세를 내고 마이클 아저씨한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야.
정말 다행이지, 세드릭?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시지? 에롤 부인은 놀라고 흥분해서 확 붉어진 세드릭의 통통한 뺨에 입을 맞추어 주었다. 세드릭은 허비섬 씨한테 눈길을 돌렸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물었다. 그 돈 가져도 돼요? 지금 당장 브리짓 아줌마한테 줘도 돼요? 아줌마는 금방 갈 거예요. 허비섬 씨가 돈을 건네주었다. 빳빳한 새 지폐였다. 세드릭은 나는 듯이 거실을 뛰쳐나갔다. 세드릭이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브리짓 아줌마,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 돈이 있어요. 아줌마한테 드리는 거니까 집세를 내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줌마랑 아저씨가 쓰세요. 브리짓트 아줌마는 깜짝 놀라 겁먹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세드릭 도련님, 25달러예요. 마님은 어디 계세요? 에롤 부인이 말했다. 제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올게요. 에롤 부인이 나가자 허비섬 씨는 잠시 동안 거실에 남아 있었다. 허비섬 씨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도린코트 성의 크고 훌륭하고 어두침침한 서재에서 통풍을 앓으며 쓸쓸히 앉아있는 늙은 백작이 생각났다. 비록 온갖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것들에 둘러싸여 살지만 한평생 자기 말고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늙은 백작. 백작은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뭐든지 자기 맘대로 했으며 쾌락을 쫓아다녔다. 도린코트 백작은 가문과 자신의 즐거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 명문가의 이름과 높은 지위 덕분에 얻은 혜택들은 오로지 도린코트 백작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데만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극적인 즐거움을 쫓아 방탕한 생활을 한 탓에 나이가 들자 건강을 잃고 괴팍한 성격만 남았으며 자신을 싫어하는 세상을 미워하게 되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도린코트 백작만큼 미움받는 귀족도 없었고 그렇게 외로운 이도 드물었다. 백작은 마음만 먹으면 성이 북적대도록 손님을 초대할 수도 있고 호화로운 만찬이나 사냥 파티를 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백작은 초대를 받아오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자신의 찡그린 얼굴과 날카롭게 빈정거리는 말투를 두려워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다. 백작은 냉혹하고 입이 험했으며 예민하거나 자존심이 세거나 소심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점을 마구 비웃고 곤란하게 만들면서 즐거워했다. 허비섬 씨는 백작의 무자비하고 거친 행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조용한 거리를 내다보며 백작을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백작과 뚜렷이 대비를 이루어 명랑하고 잘생긴 사내아이가 떠올랐다. 큰 의자에 앉아 너그럽고 천진하고 솔직하게 딕과 사가장수 할머니 등 친구들 이야기를 해주던 아이. 시간이 지나면 폰틀로이 경은 호주머니에 푹 찔러 넣은 작고 통통한 그 손으로 수많은 소작인과 아름답고 드넓은 토지,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거머쥐게 될 것이다. 허비섬 씨는 혼자 말을 했다. 그러면 크게 달라질 거야. 엄청나게 달라질 거야. 곧 세드릭이 에롤 부인과 함께 돌아왔다. 세드릭은 신이 나 있었다. 어머니와 변호사 사이에 있는 의자에 앉더니 무릎에 손을 올려놓고 어른스럽게 앉아 있었다. 세드릭은 브리짓트 아줌마가 한시름 놓으며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세드릭이 말했다. 아줌마는 울었어요. 기뻐서 눈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기뻐서 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할아버지는 틀림없이 훌륭하신 분일 거예요. 그렇게 좋은 분일 줄은 몰랐어요. 백작이 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 기쁜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백작이 된다니 기쁠 정도예요.